대책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하면 되는 거니까 투기비리 공제 전원 네. 구속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네. 아마 무기징역까지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, 뭐 50억 네. 걸렸을 때는 무기. 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랜드프로에서 부동산 세테크 강의 하고 있는 김숙 교수입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되는데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은 우리 멀리 또 강원도 강릉에서 사실 먼 건 아닙니다. 요즘은 이제 KTX 타고 올라오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따끈한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신 우리 이태광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우리 3.2구도 3.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같이 좀 모시고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예. 어떻게 오늘 아침 이렇게 오셨는데 뭐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? 아니요, 뭐 1시간 반이면 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제 기억으로도 우리가 강원도 이렇게 강릉 같은 데는 뭐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를 갔었는데 요즘은 뭐 KTX로 1시간 반이면은 뭐 수도권에서 차 밀려면 1시간 반,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차 안 밀리고 예. 그냥 여기 오는데 1시간 반이면 오니까 네. 뭐 그렇게 부담 들게. 제가 옛날에 서울 살 때도 제가 원래 동대문 살다가 예. 사당동에 출퇴근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때 뭐 1시간 반씩 출퇴근했었거든요. 그렇죠. 요즘 오늘 여기 강원도에서 오는데 1시간 반에 왔습니다. 예. 뭐 기차가.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강의가 이제 부평에서 있었는데 부평에서 뭐 갈아타고 저희 집까지 오는데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.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도 더 가까운 아주 이제 이 강원도가 거의 뭐 반나절 이런 생활권에 좀 들어왔지 않는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강원도에 대한 얘기,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좀 또 차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. 오늘은 이제 최근에 3월 29일 날 부동산 대체에 LH발 아주 그냥 뭐 대형 사고가 난 바람에 지금 온 나라가 아주 그냥 뭐 들썩입니다. 그래서 과연 이 부동산 대체 발표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 랜드프로에서 긴급하게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찍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,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요. 또 우리 이태광 교수님 워낙 뭐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걸 또 본인 직접 또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교수님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요.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.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. 뭐 강원도 내에서는 뭐 제가 KBS나 MBC에서 계속 제가 컬럼도 얘기도 하고 그쪽 전문 언론 얘기도 하고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 내에서는 좀 많이 아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는 현재 강원도 강릉에서 대한법률 부동산 연구소를 하면서요. 미드웨스트 대학 그쪽 교수생활을 하면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도 겸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랜드프로하고의 연계를 계속해서 MOU 체결해서 원주에 이제 랜드프로 지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와서 유튜브 찍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강원도에 대한 것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9일 대책도 같이 얘기 좀 했을 때 강원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의 그 2구 대책이나 그 다음에 강원도 철도 계획안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좋은 주제 가지고 오늘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일단은 정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정부가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9일 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일단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방 대책하고 적발 대책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. 예방 대책은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자. 아마 이제 제가 알기도 공직자 중에 이제 직급을 아마 구분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 공직자로 하자. 전 공직자로 확대한다는 게 좀 이게 좀 의심쩍기도 하고 좀 문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공직자로 확대한다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 숫자가 한 160만 정도 됩니다. 160만 정도 되는데
160만을 전부 다 재산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말고 와이프나 가족 관계까지 다 조사를 대상자가 된 거예요. 그러면 160만 곱하기 최소한 곱하기 3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죠. 3을 하게 되면 한 500만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입니다. 5천만의 10%가 대상자가 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상보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재산보호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. 그것도 문제예요. 그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관리할 것인가. 네, 그렇죠. 그럼 거기서 또 하나의 부패가 또 생기지 않을까. 네.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전 국민의 10%를 관리 대상으로 둔다는 거는 자유주의권과 민주주의권과 저는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약간의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전 공익자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. 그게 좀. 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의 재산을 10%를 관리한다는 게, 그리고 사실상 어린이 빼고 노인네 다 빼잖아요. 그러면 경제 인구가 한 3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서 500만 원. 이거는 몇 %입니까? 그렇죠. 그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넣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네,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또 기사를 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겠다.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취득하는 것 자체를 제한을 하고, 이제 이해충돌방지법 아마 이제 그 입법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사실은 뭐 이해충돌방지법만 가지고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빨리 제도화 시키겠다. 요거는 과거에도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그거만 가지고도 되는데 또 공직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도입이 여기 속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. 공무원들은 1주택만 가져라. 2주택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공무원이 어떻게 사실 그 160만 중에서 구급 공무원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구급 공무원 봉급이 진짜 작거든요. 그 사람들도 투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.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사를 가게 되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 또 다른 데 발령이 나면 미리 거기다가 또 집을 살 수 있잖아요. 근데 1주택만 가지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. 그 공무원은 민주국가 국민도 아니냐. 그 1주택만 어떻게 가지고 살 수 있느냐. 그게 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 수익 축소다라고 있는데,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차후의 내용을 좀 공개하고요.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농지 취득 심사 강화, 이 부분이 좀 많이,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농지법 개정이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그 부분도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예방 대책은 이제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적발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 있는데,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출범시켜서 상시 투기 신고도 받고 내부 정보 투기도 이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.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도 10억 원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겠다.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, 과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실효성을 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겠죠. 그 다음에 처벌 대책을 또 뒀네요.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형사처벌을 하겠다. 그래서 아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무기징역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.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갖다 활용했을 때도 처벌을 강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환수하겠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투자에서 생긴 그 이득을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간주해서, 사실 이 부당이득은 이제 우리 세법상 부당이득세법이 있었거든요. 사실은. 그래서 부당이득세법은 이제 100% 세율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, 그것이 이제 너무나 과징이다라고 해서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환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. 5배. 그렇죠. 5배로. 그 다음에 토지 투기자인 토지부동산 불이익을 부여하겠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정부 발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. 자, 뭐 또 추진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추진 배경은 역시 이제 이번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LH 발 사태, 그렇죠? 그런데 이 LH 사건이 이제 모든 지금 공공부문에 또 이제 공무원 쪽에도 조직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이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일파만파가 될 것인가.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대선이 이제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런 영향을 할 수 있나. 자, 그래서 뭐
계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제 LA 사태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신뢰가 훼손됐다.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또 사실은 좀 아쉬우게 된 게 그 전에 사실 이사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참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LH 사태 발표가 되는 바람에 불평만이 많이 생겼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러다가는 완전히 이사 대책 자체도 정책 기반에 흔들 수 있지 않는가. 그래서 지금 발본색원에서 개헌하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. 자,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예방, 적발, 그 다음에 처벌, 환수 대책으로 나눠서 이제 규제 발표를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뭐 강도 높게 지금 혁신방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금 이사 대책이 잘못하면은 이게 주춤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정부는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이사 대책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도 그 공급 대책은 이사 대책은 좀 계속해서 처벌은 처벌이고, 공급은 공급대로 따로 가야 된다.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다 알잖아요. 그래서 공급은 공급대로 가고 처분처대로 가야지 이거를 하나를 엮어서 같이 맥락으로 가면 안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이 LH 발 사건 자체가 뭐 과연 이게 뭐 지금 현 정부만 들어와서 있었겠는가? 그거도 이제 누적된 것들이 이제 됐던 거고. 그 부분 뭐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감시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아까도 뭐 전 직원에게 뭐 확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또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문제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면 초과상을 다 태운다고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은 좀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고 또 우리가 공급은 공급대로 가야지만 지금 뭐 불평만 되게 많아도 공급이 없어서 주택난이 심각한 건 다 알기 때문에 공급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 투기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. 일단 적발 대책에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걸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수사 인력을 총 한 2,000명. 이거 뭐 거의 뭐 군대 조직입니다. 거의 2,000명 정도로 확충을 해서 하겠다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2,000명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 500만 명. 500만 명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. 그럼 그렇죠. 거기서 또 뭐 눈 감아 쓰고 놓칠 수도 있고. 그러면 또 2,000명은 또 누가 관리할 것인가? 그렇죠.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게 사실상 한 1년 전에 이제 출범을 뭐 만들었잖아요. 그렇죠. 그거 왜 여태까지 그냥 시지부지 가다가 LH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1년 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뭐가 있냐면 그거에 대한 좀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해서 좀 내비뒀다가 이번에 LH가 터지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뭐 이번에 뭐 계속 해보겠다 뭐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 사실 그 관리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다. 그러니까 2,000명이면 또 이것도 예산도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500만 명을 통장 거래를 다 조사해. 그렇죠. 그럼 서류가 이렇게 될까요? 엄청나죠. 그럼 그 서류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냐. 그렇죠. 그게 그러다 또 이제 대선 전국이 돼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과연 이걸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. 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. 그렇죠. 어쨌든 이 뭐 부동산 거래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미래를 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뭐 황급하게 한탄.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단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푹 던지기 좀 돼서 던져놓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레임이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해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좀 단기 정책과 이제 중장 정책을 좀 나눠서 실효성 있는 정책. 당장 뭐 부동산 거래 분석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또 예산 확보도 돼야 되고 하는 문제니까 좀 그 전에
예,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. 물론 이제 그런 걸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. 그리고 수사 인력도 사실 진짜 전문가의 수사 인력이 과연 투입이 될 것인가. 네, 그렇죠.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습니다.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 될 예, 얘기 예,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처벌 대책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하면 되는 거니까 투기 비리 공제 전원 네. 구속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네. 아마 무기징역까지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, 뭐 있는데요. 50억 네. 걸렸을 때는 무기징역. 네, 범죄 수익을 아예 몰수를 하겠다. 지금. 근데 네. 무기징역. 네, 범죄 수익을 아예 몰수를 하겠다. 지금. 근데 네.